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 특강을 맡은 김태근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용인의 독립운동입니다. 용인민중은 고려시대 처인성에서 세계 최강의 몽골 침략군을 막아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민족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을 서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한말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먼저 오늘 용인의 독립운동 강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의 독립운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 독립운동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일제 침략에 맞서 전개된 용인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말 용인 사람들이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용인 사람들에 의해 전개된 항일 독립투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은 19세기 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을 때까지 우리 민족에 의해 전개된 항일 구국운동과 독립투쟁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국운동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 점령한 그 갑오병란과 그 다음 해인 1895년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이후부터 1910년 국권이 피탈될 때까지 전개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과 민중 계몽활동에 의한 대일항쟁을 말합니다. 다음은 독립투쟁은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국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전개된 대일 독립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말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개된 용인의 구국운동으로 먼저 의병항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병은 그 관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외침에 맞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싸운 군대입니다. 처인성의 용인 사람이라든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도 외침에 맞서서 자발적으로 나서 싸웠던 민중들이 있었죠. 이들이 바로 의병입니다. 그럼 한말 의병의 첫 단계는 1895년 일본 낭인이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한 을미사변과 또 그 친일파 정권에 의해서 단행된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을미 의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의병의 주도 세력은 물론 유생입니다. 이 당시 용인의 의병은 주로 이천에서 일어난 김아락에 의해 결성된 경기 의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광주, 백현, 이현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무기를 가진 일본군과 강군에 밀려 남한산성의 연합의진에 합류해서 항쟁을 계속합니다. 다음 단계의 의병은 을사의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을사의병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어난 의병입니다. 이때 의병을 주도한 세력은 유생뿐 아니라 그 신돌석,
일명 태백산 호랑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과 같이 평민신문으로 의병장이 나타날 정도로 크게 확대가 됩니다. 다음에 나타난 정미의병은 1907년 정민년이죠. 이때 맺어진 정미 7조약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일어난 의병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병에는 해산된 군인들도 합류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조직력과 전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의병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울 인근까지 갔지만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의병은 1909년 이후 일본군의 무자비한 이른바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진압되거나 또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서 독립군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때 나타난 용인의병은 주로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결성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허위가 결성한 13도 창의군으로 결집이 됩니다. 당시 용인 출신 의병장으로는 이모교, 정주원, 이익삼, 정철화 이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모교는 이분과 같이 용인의 양지 평창리 출신입니다. 본명은 경제이고 원래 그 농성공부 주사, 요즘은 공무원이죠. 농성공부 주사로 있다가 1907년 8월에 이천에 이근풍과 함께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정주원은 원산면 독성리 하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분도 역시 1907년 8월경 의병에 투신해서 용인의 그 구람, 그 이동읍의 용독사죠. 거기와 양지, 안성에 있는 양성 등지에서 군사를 모아 의병장이 되어서 죽산과 양지에서 한때는 이모교 부대와 연합해서 항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익삼은 모현 능원이 출신이죠. 그 동양인 정기인 등과 함께 의병을 규합해서 용인과 광주, 죽산, 양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또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일에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철화는 마찬가지로 이익삼과 마찬가지로 모현 능원이 출신인데 이분은 유학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의병이 되어서 의병 부대를 이끌고 이천, 안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이런 용인의 의병들은 이 밖에도 이제 크고 작은 다양한 의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약하면서 일제의 군사 및 치안시설 또는 관공서 등을 공격하였고 또 일본인이나 친일파들을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용인에는 특히 그 양지의 그 추길이라는 곳에 그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그 송병준이 별장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군이 주둔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규모도 컸고 또 여기에 또 일진 회원들, 친일파 단체죠. 일진 회원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용인 의병들이 이곳을 공격으로 하다 해서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용인 의병도 1909년 5월까지 그 항쟁을 벌인 기록이 보이는데 일본군의 무차별 진압작전으로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단계 용인의 구국운동으로 그 일본의 침략에 분개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 계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의열활동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한흥 열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한흥은 우리 용인 그 이동읍 화산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 영국 런던에 공사관을 설치할 때 참석관으로 런던에
부임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압력으로 그 공사가 기욱해버리는 바람에 홀로 남아서 대리공사로서 외교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능은 당시 영국 정부의 한국의 독립보장과 또 한국을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아주 여러 차례 영국 외무성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결국은 영국과 일본이 동맹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한응의 노력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독립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을 한탄하고 1905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 자결은 일사늑약이 맺어지기 전 일제에 한거한 최초의 자결입니다. 이 뒤를 이어서 나중에 1905년 11월에 그 유명한 그 민영환, 조병세와 같은 분들의 자결로 이어진 것이죠. 그 시작은 우리 용인 출신 이한응 열사였습니다. 다음은 그 민중 계몽 활동을 벌였던 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유군이란 분이 계십니다. 유군이란 분은 호가 성룡이고 용인 그 마평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탁지부 주소로 일하다가 당시에 결성된 독립협회에도 가담해서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황성신문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 당시에 주필이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졌을 때 그 당시에 사장인 장지연과 함께 황성신문회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논설을 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일, 이날이죠. 이날 방성은 노을방자에다가 소리성자, 목을 놓아서 소리를 놓아서 대고 크게 통곡한다 라는 뜻이죠. 결국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날은 을사늑약이 맺어진 날이죠. 을사늑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뺏깁니다. 또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이등만문이 우리나라에 통감으로 오게 돼서 내정을 관할하죠. 바로 우리나라 거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는 아주 우리나라로서는 치욕적인 조약이죠. 이에 대해서 크게 성토를 하고, 특히 이 글에서는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우리 한국인 5명의 대신 우리는 이를 을사오족이라고 하죠. 매국노들, 그 유명한 이완용, 박재순 이런 매국노들을 크게 성토하는 그러한 논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논설로 인해서 유근 선생은 결국은 옥고를 치게 되고 그 언론 활동을 떠나서 나중엔 결국 할 수 없이 교육이라든가 역사 연구 통해서 민중 계몽 활동을 계속 해 나가셨습니다. 다음에 또 그 민중 계몽 활동을 벌였던 분으로 여준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야겠습니다. 여준은 우리 용인 원산면 중릉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서울로 올라가서 이상설, 이회영 등과 함께 국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런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을사늑약이 맺어졌을 때 민중들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는 부분을 보고 민중 계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민족 교육 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1906년 중국 용종으로 건너갑니다. 여기다가 민족 교육기관인 서전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학교가 세워졌던 그 일대의 지명입니다. 용종에 있는 지명에 서전에다가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국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용종으로 갖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국내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친일파 정권이고 또 일본의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민족 교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과 함께 그 일제 간섭이 덜하고 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용종으로 가서 거기다가 서전 서숙을 설립했었고, 초대 숙장은 교장이죠. 이상설 선생이 하셨다가 나중에 이상설 선생이 그 유명한 헤이그 특사로 가는 바람에 그 뒤를 이어서 여준 선생이 숙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일제 간섭으로 이 서전 서숙의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문을 닫고 국내로 교육합니다. 국내에서는 그 유명한 민족 운동단체, 비밀 결사로 조직된 민족 운동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신민회 회원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그 평안북도 오산에, 그 평안북도 정주에 있죠. 거기에 세워진 오산학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고향인 용인 중릉리에도 1908년 사막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 동네에서 민족교육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막학교에는 오산학교에서 가르쳤던 졸업생으로서 아마 민족성이 좀 투철했던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사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태와 김공집, 이 두 분은 다 나중에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 두 분이 이 사막학교의 교사로 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학교에 졸업한 오광선 한 사람은 그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를 거쳐서 이 독립군으로서 대일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1910년 국권 피탈 후 전개된 용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6월 10일 그 이회영 육형제와 안동의 이상용 등과 같은 그 신민회 회원들이 주도해서 만주 서간도 유하연 추가가에 세워졌는데 초창기의 명칭은 신흥강습소였습니다. 왜 강습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냐면 당시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면 위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강습소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순수한 그 교육기관이다를 내세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1912년에 가면은 학생들도 늘어나고 학교가 비좁게 돼서 좀 더 넓은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함리하라는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서 명칭도 정식 학교로 신흥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때 여준 선생은 막 서간도로 망명을 해서 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또 여준은 그 다음해인 1913년에는 졸업생들로 하여금 신흥하구단을 조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흥하구단은 신흥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서 나중에 만주 동포교육과 또 민족운동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때 그 오산학교 출신이면서 사막학교에서도 교사로 있었던 김도태, 김공집 등을 교사로 이 신흥학교로 불러드립니다. 또 이 시기에 그 아까 소개했던 중릉리 출신 오광선이 이 신흥학교에 생도로 입학해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흥학교는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이 독립투쟁을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이 만주로 망명을 해오면서 이 신흥학교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합리화에 있었던 학교 시설로서는 이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으로 학교를 옮기는데 이 많은 동포 청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고산자, 대두자로 옮기고 학교 명칭도 신흥 무관학교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때 오광서는 그 일본군 원래 지청천이었던 이름으로 이청천이죠. 이청천이란 분이 원래는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로 있다가 망명을 해서 이쪽 서간도로 와서 이 교도대장으로 부임합니다. 이분 이청천 희화에서 군사 교관으로 계속 일하면서 독립군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우리 용인 기흥 영덕동 출신이었던 이영선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원래 이제 일찍이 그 용인에 있었던 그 학교인 명륜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거기 스승인 맹보승과 함께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하다가 군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1919년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해서 독립군을 위한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영선은 나중에 해방 후에는 국내에서 다시 부활한 신흥하구단의 단장이 돼서 활동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대에 들어가서 일본군이 만주로 진출하고 또 무참히 동포들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하는 바람에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대일 항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부대를 편성해서 이동해 갑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신흥무관학교는 10년간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920년 8월경 학교 문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잠시 그 신흥학교를 떠났던 여준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준 선생은 잠시 그 신흥학교를 떠났다가 1919년에 그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지린, 즉 길림이죠. 길림에서 대한독립의금부를 조직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가장 대표로서 그 유명한 대한독립선언서 발표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독립선언서는 여기에는 뭐 김좌진, 안창호, 이상용, 이승만과 같은 이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망라해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여준 선생은 여기에 발표하는데 거의 그 대표작 격으로서 여기 보면과 같이 요거를 확대한 이렇게 여기 보면은 거기에 가장 앞에야 여준 선생이 나올 정도로, 이게 한쪽 여준이죠, 여준. 나올 정도로 이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거의 주도적인 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만주에 그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해 주었던 한족회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한족회를 개편해서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는 소로 군정소로 개편합니다. 이때 여준 선생은 여기에 부독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에는 경신참변이라고 하는 그 일본군에 의한 만주 동포들의 학살 사건, 그다음에 또 1921년에는 그 지금의 이제 러시아 땅에서 독립운동 세력 사이의 알력으로 벌어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 즉 독립군의 엄청난 시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하이에서 결성된 임시정부가
만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독립군의 희생에 대해서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준 선생은 여러 사람과 함께 만주의 세력들과 함께 임시정부의 개편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922년에 가면은 만주 앵목현에 그 서로군정서에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를 다시 확대 개성해서 검성학교를 설립하고 여기에 이 교장으로 부임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학교에 앞서 언급했던 같은 그 중문이 출신이었던 오광선이 체육교관으로 와서 군사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왜 체육교관이라고 하였냐면 당시 이 중국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사교육을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준 선생이 신흥무관학교에 그 계승한 검성학교, 여기에 또 오광선과 함께 같이 하면서 그 신흥무관학교의 기틀을 이어갔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 학교도 문을 닫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국내 독립운동으로서 용인의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3.1 만세 운동의 시작은 1919년 3월 21일 새벽에 그 원산면의 그 좌창고개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만세행렬이 원산면 사무소와 백암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3월 24일에는 김양장 공립보통학교, 현재는 용인초등학교입니다. 이날은 그 졸업식과 수료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과 수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들이 이중에 한 30여 명 정도가 김양장 시장에 가서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나중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모진 그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나 이 3월 24일 김양장 보통학교의 학생들의 만세 운동은 같은 달 28일 용인 모현에서 시작돼서 그 시위대가 포곡에서 다시 유방동, 김양장동을 거쳐서 한 1000여 명으로 불어난 군중이 마지막엔 용인군청 앞까지 진출해서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던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김양장 보통학교 출신 학생들이 또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에는 양지와 수지에서, 30일에는 기흥과 구성에서 만세운동이 계속 이어졌고 31일에는 원삼, 백암, 남사, 송전 등지에서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만세운동은 용인에서는 4월 초까지 거의 용인군 거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 기록에 의하면 전체 용인 사람이 13,200여 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진압으로 수지에서 안정각, 원삼의 송락중 지사와 같은 분이 피살돼서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서 사망에 이른 분이 35명, 그 다음에 부상자가 139명, 그 다음에 수지의 이덕균, 그 다음에 포곡의 권정각 같이 체포돼서 투옥돼서 고통을 겪은 분이 5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죠. 물론 최근에 수지에서 한 15분, 원삼 지역에서 20분 정도의 당시에 체포돼서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의 명단을 발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수백 명의
명단은 아직도 우리가 더 이분들이 밝혀져서 용인의 3.1 만세 운동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를 기념해서 용인에는 그 1919년에 일어난 3.1 만세 운동 기념해서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인 3.1 만세 운동을 기념해서 용인 3.1 만세 운동 기념탑은 2011년에 4월 3.1 운동 92주년을 기념해서 용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세 운동이 일어난 원산면 좌창곡에 세웠습니다. 또 하나의 만세 운동 기념탑은 수지 3.1 만세 운동 기념탑입니다. 이건 2009년 11월 수지 3.1 만세 운동 90주년을 기념해서 수지구 풍덕천동 공원에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1919년 3.1운동 이후 용인 사람들의 국내외 독립투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인 출신, 용인 농소동 기흥구 농성 출신인 김혁 선생입니다. 김혁 선생은 본명은 김학소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대한제국 시기에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육군 장교로 있다가 군대가 해산된 이후 낙항하셨다가 나중에 국권 피탈 이후에는 만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대전교를 중심으로 조직한 흥업단에서 여기서 이 부단장이 되었습니다. 대전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그러한 기초로 나타난 민족 종교죠. 그다음에 1920년 10월에는 이 당시 이때가 바로 유명한 청산리 대첩이 일어났던 시기이죠. 근데 김자진과 함께 이 대한 군정세에서 활동하면서 아마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921년에는 1월에 김좌진, 서일 등과 함께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고 군사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아마 대한제국의 육군 무관학교 경력이 상당히 크게 활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해 6월에 유명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며 나중에 대한통일부를 조직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군사부감, 그러니까 군사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신 것입니다. 1920년대 전반기에 가면 경신참변과 자유시참변으로 큰 희생을 겪었던 독립군 조직들이 흩어진 독립군 조직을 서로 통합해서 하기 위한 통합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20년 초부터 만주 일대 독립운동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결과 독립군 부대는 크게 3개의 조직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우선 남만주에서는 참의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고요. 서간도 일대, 만주의 중심부죠. 서간도 일대에는 정의부, 그 다음에 흥령강을 중심으로 한 이쪽 일대 북만주 지역이죠. 여기에는 신민부 이렇게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것을 우리는 독립운동의 3부라고 하죠. 이 중에서 김혁 선생은 1925년 1월에 북만주 영안에서 신민부가 결성되는데 이때의 가장 최고위직, 가장 대표자로 할 수 있는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 신민부의 당시에 군사부를 책임졌던 군사부위원장이 그리고 또 이 신민부 군대 총사령관이 김좌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혁 선생은 김좌진 선생보다 위에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28년 1월에 만주의 석두하자 고려천이라는 곳에서 신민부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개회 정보를
일본 경찰들이 입수했죠. 결국은 일본 경찰들이 이 총회장을 급습하게 됩니다. 이때 김혁은 다른 간부들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년을 옥고를 치르고 가석방되었지만 그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서 그 얻은 병고로 인해서 얼마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여기 본과 같이 그 기흥구 후갈동, 현재 그 강남대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에 김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독립운동 관련한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또 그 용인 사람들의 국내외 독립투쟁으로서 그 오이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이선도 원산면 중문이 출신입니다. 오이선은 1919년 그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일으킨 그 발표에 주도했던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될 때 이 당시에 동경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이선은 당연히 28 독립선언서에 관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바로 이 중국으로 망명해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봐서라도 아마 이 오이선은 28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오이선은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요즘 그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그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임시의정원입니다. 여기에서 경기도 의원, 경기도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의정원의 제4회 회의부터 6회 회의까지 참석해서 예산 결산이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관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1920년대에 가면서 임시정부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특히 그 이승만의 그 국제연맹 그 위임 통치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등에서 아마 임시정부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떠나서 북경과 만주, 국내 등지를 활동하면서 사회주의를 통한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이로 인해서 1931년 서대문 감옥에서 결국은 순국하게 됩니다. 다음 오강선, 많이 거론됐지만 오강선은 아까 말씀드린 신흥무관학교 때부터 이청천과 함께 무장 투쟁을 벌이죠. 그러다가 함께 이 자유시 참변 때 사변 때에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탈출해서 1931년 일본이 이 만주를 침략한 흔히 9.18 사변 또는 만주 사변이라고 하죠. 이때에 이제 만주에 있던 한국 독립당이 군대를 만드는데 이것이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이청천이었고 이 밑에서 의영군 중대장으로 오강선이 임명되게 됩니다. 한국 독립군은 만주에서 있었던 그 중국 군대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설안현, 여기 보는 것 같이 쌍성보라든가 그다음에 동경성 이런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크게 거두죠.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중국과 연합했기 때문에 더 또 합리적으로 쉽게 전투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독립전쟁 사상 빛나는 승리의 하나인 대전자령 전투, 이것이 1933년 6월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이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도 물론 그 한중 한국군과 중국 연합군에서 일으킨 빛나는 승리죠. 여기에서 오강선도 참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전자령 전투에서는 아주 많은 물자들을 노획합니다. 일제가
물자 수송을 하다가 또 이 물자들을 이 한중연합군이 노획했는데, 이런 물자들에 대한 배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한국 독립군은 중국 군대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임시정부에 의해서 본토로 이동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오광선은 이청천과 함께 본토로 이동해서 낙양이라는 곳에 세워진 군관학교에 거기에 한인반, 한국 사람들만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교관이 되어서 한인 독립군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김구 주석의 특명을 받고 실행하다가 베이징 북경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사실 오광선의 집안은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집안으로 알려져 있죠. 먼저 오광선의 아버지 오인수, 이분은 한말의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만주로 망명하시죠. 또 오광선 장군의 부인 정현숙 여사도 그 남편을 따라서 중국으로 망명해서 1941년 임시정부에서 한국 혁명 여성 동맹이 결성되었을 때 여기에도 참가해서 활동을 합니다. 또 오이선 장군의 두 딸 오희영과 오희옥 자매, 이분들도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에 참여하고, 또 1940년 9월에 광복군이 결성되었을 때 여기 입대해서 선전활동, 초모공작은 이제 그 군인들 모집하는 활동이죠. 이런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광선 가문은 이 3대에 걸친 독립운동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용인 사람들의 국내 독립투쟁에서 먼저 또 이영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흥무관학교를 마치고 바로 그 당시 임시정부의 재무부장이 이시영 선생이었습니다. 그 이시영 선생 밑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재무부가 당연히 그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 활동 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부서죠. 따라서 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 와서 독립공채를 판매해서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4년여에 걸친 투옥 생활로 석방돼서 고향으로 오지 않고 바로 다시 또 만주로 건너가서 민족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하얼빈에 가서 거기서는 동포의 생활안전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 당시에 그 남자현 여사, 뭐 영화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거기에 영화배우 전지현이 맡은 역할이 바로 남자현 여사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 남자현 여사의 의교 활동, 당시 남자현 여사는 당시 일본군 대사이면서 군인 고관을 암살하려고 했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발각돼서 남자현 여사는 결국 순국하죠. 이때 여기 연루돼서 결국 체포돼서 또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남정각 선생을 들 수가 있는데, 남정각 선생은 모현 그 갈담리 출신입니다. 이분은 만주에서 그 유명한 그 의열단, 그럼 영화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의열단이 나오고 소개되죠. 영화에서 거기 보면 이제 그 김원봉에 의해서 들짓된 것이 의열단인데, 여기서 가입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의열단 활동에 지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홍광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홍광은 원래 포곡 신원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만주로 이동해 갔는데 여기서
아주 젊은 나이에 항일 유격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당시 항일 유격대를 타구대, 그러니까 개를 잡는다. 아마 개라고 하는 것은 당시 만주군 내지는 일본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잡이 부대는 그러한 명칭의 유격대를 조직해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과 싸우면서 또 친일파 처단 활동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1935년 이때 이공강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1935년 일본군과 싸우다가 결국 피살돼서 결국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철수라고 하는 분은 또 이분도 역시 모현 능원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그 포원 정몽주의 완전히 정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집안에 관심을 받고 성장했겠죠. 그래서 당시 그 보성 전문학교를 다녔었는데 여기에 재학 중인 1944년 3월에 당시 일본군에 의한 학도병으로 징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배치돼서 중국의 그 선동성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탈출을 해서 조선 독립동맹, 조선 독립동맹은 그 사회주의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정철수의 학도병 탈출해서 우리 독립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기록은 학도병 탈출의 기록으로서는 가장 지금 빠른 이른 시기에 탈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에 가입한 정철수는 다시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조선 독립동맹의 군대의 초급 간부를 맡아서 활동하고 여기서 또 그 군정학교에서 교육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당신 전문학교가 지금의 대학과 같은 단계니까 거기에 학력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담당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지만 바로 귀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림에서 학교를 세우고 동포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귀국해서 정착해서 현재는 용인에 그 이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사람들에 의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용인의 독립운동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한의 자결은 을사늑약 반대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했었고 또 신흥 무관학교에 참여한 용인 사람들은 교장이나 교관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외 독립운동에서도 여준과 김혁 같은 분은 이 만주 독립운동의 지도자 또는 거성이라 불려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용인의 3.1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나 참가한 인원수나 굉장히 크죠. 크게 일어났습니다. 또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의정원,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활동을 수행했던 분도 계십니다. 또 오광성과 같은 분은 3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에 투신했었고 또 부자에 걸쳐서 한 경우도 유군과 그의 아드님, 그다음에 그 홍제 또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대 또 3대 걸친 독립운동 가문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용광, 정철수 같은 분은 또 사회주의 운동이지만 사회주의 세력과 활동했지만 그래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한말에서 일제 식민 지하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용인 사람들이 벌인 구국 또는 독립운동은 격렬하고 규모나 이상도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사람들의
외세 침략 세력에 대한 저항 정신은 우리 민족 사회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